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동시장의 오래된 문제들을 바꾸려 하는데 야당과 노동계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고용노동장관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노동 전문가 모셨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집중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올해 무슨 회의 때마다 행사 때마다 노동개혁을 이제 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방향, 정책,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네.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다. 양두구육이다.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예. 노동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개악이다. 실제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 노동시장 안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어져 있고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고 그리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라든지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 워딩을 썼었죠. 네,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현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노동개혁이라 함은 그 안에 이제 노조 때려잡기, 노조의 입을 막고 정부에 좀 저항하는 노조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소외시키거나 어렵게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 52시간이 정착화되고 있는데 네. 장시간 노동을 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좀 산재가 줄어들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완화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업이나 산재 예방을 해야 될 주체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예. 노동개혁이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읽혀지는 내부 속사정은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을 위한 그런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두구육이다. 좀 세 가지 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노조 때려잡기, 노조에 소외시키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노조 때려잡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뭐 민노총 화물연대 뭐 집단 운송을 법대로 해서 처분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까? 노조를 때려잡는다는 건 어떤 걸 말씀? 지금 실제로 그 윤석열 정부가 3번에 걸쳐서 화물연대 노조에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3번의 약속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았어요. 네. 저는 정권이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전운임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알다시피 과속이라든지 과로라든지 과적 운행을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거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뭐 품목 확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3년 연장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말로 이제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이 법안이 네.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 국민의힘조차도 그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안전운임제 관련돼서 3년 연장하게 된 법안을 냈는데 이것을 안 한 거죠. 논의도 네. 안 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임위는 통과된 거죠? 야당 그렇습니다. 주도로? 네. 저희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네. 지금 실제로는 정부가 이것 관련해 갖고 네. 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같이 네. 지금 물류산업발전협의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한 6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 그 화물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제 요청을 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안전운임제를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해라.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실제로는 계약이 되는 거죠. 안전운임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좀 불이익도 있고 그래야지 지키는데 그런 게 전혀 없게 되면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럼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안을 정부가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된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죠. 지금 정부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차주와 화주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어떤 그런 임금 체계를 지금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3번에 걸쳐서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가 정착화되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법사위에서 좀 시간이 60일이 지나면은 네. 다시 상임위에서 가져와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그 국토위 간사가 그런 예. 계획들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저희 민주당이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준다면 법사위를 다시 이제 60일이 지나서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권 상정을 하겠다, 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일부 기업들은 좀 노사가 협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좀 52시간을 특정 주에는 넘겨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기업도 원하고 노동자도 원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걸 그렇게 왜 반대하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일주일에 52시간, 그래서 원래 40시간 일해야 되지만 12시간 정도는 시간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68시간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 플러스 더 하나 붙어 있는 게 과로사 공화국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을 카운트를 해보면은 상당히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에 주 52시간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2052시간을 일하다가 1915시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좀 줄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OECD 그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400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52시간제가 정착이 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 노동시간과 관련된 대책도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또 노동부가 특별 연장 근로 허용하는 그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동부가 상당히 많은 그런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장시간 노동을 하게끔 열어놓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2시간제를 형해할 수 있는 지금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엄격하게 지금 지키도록 돼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월 단위, 분기별, 연까지도 1년 단위까지도 풀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할 경우에는 60.5시간, 69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게 되면은 80.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네, 일주일 내내 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지금 제도는요 그렇게 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일주일 일하면 하루를 쉬게 돼 있는 걸로 명확하게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게 시간 11시간을 보장하면은 그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 52시간 유연화 제도를 노동부와 여당이 법으로 가져오면 야당은 확실하게 반대를 할 겁니까? 이 주 52시간 제도도 그렇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개인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겠다,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으로 정해서 적어도 일하다가 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산재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은 주 60시간씩 12주 이상 일하게 되면은 과로사의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노동시간에 자칫 잘못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과로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새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은 MZ 세대들. 장시간 일하는 거를 네.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점점 노동 시간을 줄여가는 게 인류 문명의 어떤 발전 네. 과정인데 이걸 거스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만 사실 실제로 후진 사회로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네, 이제 뭐 처음에서 한 주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69시간을 하게 되면 다른 주는 일을 적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주 50시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니까요. 하여튼 법적으로 상당히 그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는 않겠네요. 그다음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이제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이 조항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다. 사법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는 기업의 요구가 있고 그걸 받아서 정부가 조금 제도를 바꾸려 하는데 이순주 의원님은 이 1년 시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 예. 1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법이 잘 정착이 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냐라는 판단과 평가를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도 기업 살인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산재 사망자 수가 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안착되기 위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업의 소원 수리하듯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근데 네. 그 규제 완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 그동안 스스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었던 건데 한 해 네. 2,000명이 넘게 노동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간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예. 국민들 한 7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세고 어려운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게 잘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은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요. 네. 재해가 발생하면 네. 노사가 함께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 같이 이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또 네. 이행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 제도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노조나 아니면 노동자를 참여시켜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위험성 평가 대책을 수립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수사를 받거나 무슨 판결을 받을 때 노동부가 마치 기업이 그 산재 예방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네. 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실은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서류상으로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나 산재가 났을 때 마치 노동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노동자의 책임이 그 부재해서 예.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난하게 거쳐서 온 만큼 노동부가 좀 아무 생각 없이 고치는 그런 우를 그러니까 범해서는 안 되죠. 고치기에는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너무 짧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져야 되겠네요. 지금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를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 TF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민주당 산재 예방 TF는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만들게 됐습니다. 예.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또 산재 예방을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하다가 돌아가셔서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거든요. 예.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빠르게 현장을 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기업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산재 예방 TFT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과 자문위원 그룹이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법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책을 만들자 그런 것들을 좀 취지로서 담았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사람이 죽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예. 적어도 현장에 가야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발빠르게 뛰어가는 그런 의원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좀 담아보고 그리고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고 함께 네. 가는 그런 역할들이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